자, 2020년 12월 22일 해외시장 핫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할 내용은 일단 부양책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노일 해외시장의 크레딧 이슈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부양책부터 일단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이었죠. 예, 주중 이제 합의에 대한 초점 자체가 놓이고 나서 일단 합의 자체는 이루어졌습니다. 상원과 하원 합의점 이룬 상태에서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9천억 달러 규모의 5차 지원안은 일단 타결됐습니다. 3차 지원안보다 규모는 작으나 내용은 비슷. 공화당과 민주당이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지원안에 합의했다. 지난 3월 통과된 2.2조 달러 규모의 3차 지원안보다는 작지만 공화당 상원이 주장했던 5천억 달러의 규모에 비해서는 큰 규모다. 자, 양당은 연준이 의회 승인 없이도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이행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도록 하나 올해 3월과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중요한 거는 이거죠. 지원안과 연방정부 예산안은 21일에 표결할 예정이다. 자, 그럼 시장은 이래요. 일단은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를 18일로 연기를 했었죠. 근데 제가 중점적으로 보던 거는 이번 크리스마스 다음날 26일 실업급여에 대한 일몰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합의점을 이뤄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일 증시 자체가 갑작스럽게 급폭락을 했어요. 지금 이제 원 수준으로 V자 반등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결과물을 꺼내놓으니까 이때 기대치에 대해서 이제 선반영이 됐었던 시장의 상황이 이제 매물을 던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연말 상황을 앞두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 포인트를 보아야 되냐, 이 부분을 본다면은 일단은 1월 3일까지 어떤 급등에 대한 현상 자체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상승에 대한 랠리 기조보다 당분간은 박스권 유동 가능성이 굉장히 놓인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다음 이제 드러날 크레딧 이슈 자체가 어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다음 크레딧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후에 나오는 가장 큰 관심사는 조지아주 상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자, 상원이 제가 1점부터 설명을 했지만은 조지아주에서 남은 두석 자체를 민주당이 먹게 된다면 이제 다수당 원칙에 의해서 상원을 장악하게 돼요. 자, 민주당이 지금 하원 먹은 상태죠. 근데 상원 장악하죠. 그러면은 부양이라는 거는 상하원에 대한 어떤 합의점 자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마저 장악을 해버린다면은 앞으로 초대규모 부양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지원안에 대한 불확실성은 완화됐다. 1번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전일 장 어떻게 보면 V자 반등으로 굉장히 일으켰죠. 제가 어제 전일 야간장 끝나고 저점으로 이탈 자리보다는 지지값을 드렸어요. 뚫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지지를 평가해야 된다. 이 관점 자체를 두었던 거를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조지아주 1월 3일까지 일단 박스권이 좀 놓일 가능성을 보면은 시장 자체가 이전과는 달라요. 자, 제가 지금 부양 합의에 대해 본 거는 26일이라는 초점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선 이후 합의 가능성이 돼서 시사를 한 거죠. 이거 일몰되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은 실물 경제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번 합의 초점 자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근데
다음은 선거예요. 선거. 여러분들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가 되냐 이거 선거 가지고 논했었죠. 지금 조지아 상원 의원 선거도 초박빙입니다. 초박빙이에요. 그러면은 시장 자체가 앞으로 포커스가 여기서 놓이기 때문에 상방이냐 하방이냐 관점 자체보다는 박스성 대기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동식 상향이라고 좀 표현을 드릴게요. 이동식 상향. 이동식 상향. 지금 어떻게 보면 18일 이전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 코스 예견보다는 우상향에 대한 포인트를 그리되 박스형 형태로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박스형 형태. 이런 급등 자체는 나오기 힘들어요. 시장이. 자, 그럼 당분간 어떻게 보면 매매 포인트 자체 좀 계속적으로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눌림시 매수장이에요. 눌림시 매수장. 눌림시 매수장. 상황 자체가. 눌림시 매수장입니다. 포인트 자체 잘 봐야 돼요. 자, 지금 혼전의 양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 대한 구조가 먹힌다면은 미증시는 이제 폭발하고 코스피 시장, 국내 시장 자체도 계속적인 상승 랠리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주식하는 입장이나 어떻게 보면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되기를 원하죠. 바이든이. 왜냐하면은 달러 값을 풀어대야 되니까. 그래야 증시가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양상은 혼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전일 미증시 차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급락 포인트를 그렸었는데 사실 이제 저점 기반을 잡은 자리 자체가 제가 이제 12,440포인트라고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탈 국면보다 이 이탈에 대한 부분보다 재반등이 드러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V자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어쨌든 합의점을 이루기 때문에 결과치를 내놓은 것 뿐이지 이 채널에 대한 구성 이탈 자체는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직 이탈 국면 아니죠? 그럼 이 국면부터 여기 왼쪽 네모에 대한 시장하고 지금 시장은 굉장히 다르게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와 이 구조는 이제 이동식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이동식. 박스형이 돼 이동식 상승 채널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면입니다. 예시로 들면은 이런 국면이겠죠. 예.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매수 랠리를 보기보다는 매수 타점이 당일 계속적으로 형성되는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제대로 된 매수 포인트를 보기 위해서는 이 RSI 상방값에서 나스닥 이제 보든가 어떤 RSI에서 하방값에서 극점 자리를 맞추든가. 근데 이 자리는 단타 자리고 이 자리는 좀 깊숙이 누르는 자리예요. 손익비 자체 구성도 다르겠지만 리스크도 달라지겠죠. 오늘 이 부분을 좀 평가를 할 거예요. 저점 형성 포인트 자체가 오늘 두 번째 마디가 어디부터 들어가냐가 중요한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연하게 뭐 미증시 다시 한번 매수 관점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임할 것이며 여러분들 포지션에 대한 구축 자체는 야간장에 대응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대선보다 중요할 수 있답니다. 대선보다 중요한 크레딧 이슈가 조지아 상위원 선거입니다. 상하원 이해하시고요. 상원 먹으면 부양에 대한 시대가 제대로 열릴 것을 예상합니다. 자, 이상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원 카페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이 자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당일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차트 분석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